안녕하세요. 테슬토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일 일요일입니다. 지난주 증시 상황을 보면 테슬라가 292.9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3.91% 상승 마감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지금 테슬라가 전 고점 대비 이제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한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레버리지 성향에 대한 그 외국계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의 극과 극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텐데요. 그 소식은 어떤 ETF 상품에 대한 소식입니다. 런던에서 판매된 상품일까요? 이게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 상품의 구매자의 70% 이상이 한국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 제목을 그 ETF 상품, 그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이 한국인들을 태워버렸다. 이게 제목으로 달려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 상품의 그 위험성을 알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부동산은 당연히 레버리지를 이용하지만 그 주식에 있어서는 레버리지를 단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증권사가 제공하는 레버리지는 전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고 제 개인 레버리지죠. 제 뭐라고 할까요? 제 신용대출 또는 제 담보대출, 그쵸?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신용은 어느 정도 그 증권사의 신용보다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증권사가 제공하는 그런 레버리지나 또는 레버리지 자체 상품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 상품의 레버리지 상품의 그 위험성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제 돈이 1억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을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테슬라 주식을 구매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 개인 돈 1억, 레버리지 1억, 총 2억이겠죠. 저는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한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오를 때랑 내릴 때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구조는 거의 흡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억, 그 다음에 레버리지 1억, 총 2억이죠. 2억 투자금을 테슬라를 샀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10% 오르면 수익금은 2천만 원이겠죠? 2억에 10%니까. 그런데 만약 레버리지 상품을 샀다면 테슬라 주식을 샀다면 2천만 원의 수익이겠지만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은 10% 오를 때 30%의 수익금이 발생하겠죠. 30%에 그러면 6천만 원이겠죠. 일반 주식을 샀을 때는 2천만 원이 수익이지만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사면 6천만 원이 수익금이겠죠. 이렇게 오를 때는 3배씩 오르니까 좋습니다. 20% 테슬라 주식이 오르면 2억의 20% 4천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반대로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은 테슬라 주식이 20% 오를 때 60%가 오르게 되니까 6, 22 1억 2천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 일이 지난 1개월 사이 일어났던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약 1, 2개월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인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 상품을, 이 ETF 상품을 엄청나게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 한 달도 안 됐죠,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폭락 중에 있죠.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내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상품을 처리하는지 봐봅시다. 10% 테슬라 주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손실금은 팔진 않았겠지만 2천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합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상품은 3배니까 30%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단품이었다면 2천만 원의 자산 가치 하락이 있겠지만 이 레버리지 상품을 든
투자자는 약 6천만 원의 자산가치 하락을 겪게 됩니다. 자, 근데 기억나시나요? 이 레버리지를 1억을 받았었죠. 제 원금은 1억이고 그래서 총 2억이 투자금이었죠. 그러면 6천만 원의 자산가치 하락이 일어났다면 현재 주식 가치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테슬라 주가가 10% 하락했을 때는 자산가치가 6천만 원이 하락했지만 레버리지가 1억이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의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1억 4천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팔지는 않겠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더 내려가서 이제 20%를 하락을 했다고 써봅시다. 그러면 일반 테슬라 투자자는 약 4천만 원의 자산가치 하락을 겪게 되겠지만 이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품을 가진 사람은 326, 약 60%의 자산가치 하락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레버리지 상품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2천만 원이 자산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주식 가치는 약 8천만 원이겠죠. 8천만 원. 그러면 레버리지 1억에 비해서 주식 가치가 더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아도 주식을 팔아도 증권사가 자금이 회수가 안 되겠죠. 증권사는 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테슬라 주식이 정고점에 샀다면 약 488달러. 그때 레버리지 상품에 가입한 그 한국인 투자자는 테슬라 주식이 20% 하락하기 전에 아마 증권사에서 더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입금을 못하면 테슬라 주식이 20% 하락하기 전에 그 ETF 상품을 다 팔아버렸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잔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20% 떨어지면 이 3배짜리 레버리지는 60%가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입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입금 날짜를 하지 않으면 그 투자자의 ETF 상품을 다 팔아치워버리겠죠.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죠. 엄청 무섭죠. 이 일이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이 무서운 겁니다. 변동성이 알고 있으실까요? 테슬라 주식은 매년 40%에서 50% 한 번 정도는 꼭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있으면 제 원금 주식을 다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주식은 특히 이 테슬라 같이 변동성이 큰 주식은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그 리스크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용하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증권사는 오를 때 주식이 오르면 리스크가 커지는데 오히려 대출을 고객들한테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나 또는 은행, 이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은 이 주식이 내릴 때는 오히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데 오히려 대출을 걷어갑니다. 왜? 자금 환수가 안 되니까. 와, 황당하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이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이 오를 때는 만약에 그 주식이 좋은 회사라면 사야겠죠. 담아야겠죠. 더. 근데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더 비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펀더멘털이 변동이 없는데 주식 가치가 오른다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비싸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적게 담아야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할 거면 이번에는 뭐 1,000만 원을 담았다면 그 다음번에는 1,000만 원 밑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리스크가 커지니까.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펀더멘털 변화가 없을 때 주가가 내려간다면 이거는 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왜? 펀더멘탈 변화가 없는데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 싸게 살 수 있다?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자,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번에 1,000만 원을 담았다면 다음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더 분할 매수를 큼직큼직하게 점점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저도 포함이지만 그 반대로 하고 있죠. 오를 때 더 많이 담아버리죠. 처음부터. 주식이 오르니까, 무서우니까. 그죠? 근데 반대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는 처음부터 팍팍 팔아버리죠. 1억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레버리지랑 부동산 레버리지는 크게 다르죠. 뭐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제 사례를 덧붙이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테슬라 주식을 300달러 미만, 한 295달러에서 7달러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4주를 더 담았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 차로 인해서 제가 주식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한 며칠 뒤에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환율 차로 인해서 한 4,0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 잔고가 없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돈을 더 넣으라고, 미수금이 발생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증권사가 무섭습니다. 또 여러분, 주담대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리금이 한 달 며칠만 미인출돼도 계속 문자 날라오죠. 그죠? 계속 문자 날라오죠. 계속 입금이 안 되면 뭐 증권거래, 뭐 거래를 뭐 중지시킬 수도 있다. 신용등급은 하락한다. 아, 증권사랑 은행, 금융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금융권의 이런 생태, 그것을 잘 활용하고 투자를 했으면 해서 오늘 영상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소식. 한국인 투자자, 미국판 소식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을 불태워버렸다. 한국인 투자자들을 불태워버렸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해외 주식 투자자들, 한국인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테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